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렴형 경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대륙 주변부에 있는 판의 경계를 나는 가의 판의 경계와 그 주변부에서 나타난 지진의 진원 분포를 AC 단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의 진원 깊이 분포를 보면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인 지진, 즉 신발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 중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발생되는 지역은 바로 수렴형 경계 중 섭입대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섭입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림 나에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을 표시하면 빨간색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방향이 섭입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해저의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발달할 것이고 그림 가에서 판의 경계를 따라 해구가 일렬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밀도는 A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작다. 그림 나에서 A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 아래로 섭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판의 밀도는 A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큽니다. 틀린 보기고요. 니은 화산 활동은 AB보다 BC 사이에서 활발하다. 화산과 지진은 주로 밀도가 작은 판에서 발생됩니다. 따라서 C가 속한 판에서 주로 발생하게 될 테니 화산 활동의 빈도는 BC 구간이 AB 구간보다 크겠네요.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태평양보다 대서양 주변부에서 잘 나타나는 판의 경계이다. 섭입대는 전 세계적으로 태평양 주변부로 주로 발달하고 대서양 주변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진원의 깊이에 따른 지진의 진앙 분포와 주요 변동대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지진의 종류를 보고 어떤 판의 경계인지를 유추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미 배운 여러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진의 종류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만 나타납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 만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렴형 경계 중 섭입대의 경우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나타납니다. 베니오프대란 구조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의 경계 중 유일하게 진원의 깊이가 300km가 넘는 신발 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렴형 경계 중 충돌대에서는 천발과 중발 지진이 나타날 수 있고 신발 지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ABCD 네 지역의 판의 경계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지역에서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은 수렴형 경계 중 충돌대가 됩니다. 사실 A 지역은 매우 유명한 지역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대인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지역으로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약 3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B 지역은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모두 나타나므로 수렴형 경계 중 섭입대입니다. 바다 한복판 지역으로 봐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섭입대이고 이 지역은 통가해구라는 곳입니다. 다음 C 지역입니다. C 지역 역시 유명한 지역이긴 한데요. 천발 지진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발산형 경계 혹은 보존형 경계가 발달하는 곳입니다. 역시 바다 한복판이므로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이고 이 지역은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곳입니다. 마지막 D 지역 역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요. 기출된 적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진원의 분포를 보면 역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역시 수렴형 경계 중 섭입대입니다. 경계의 왼쪽이 바다, 오른쪽이 육지인 것으로 봐서
해양판과 대륙판에 섭입되어 이며 이 지역이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B와 D는 모든 유형의 지진이 다 발생하므로 섭입대입니다. 그리고 섭입대에서의 진원 분포를 보면 섭입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섭입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옳은 보기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A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해구는 섭입대에서 발달하는 지형이므로 해구가 발달하는 곳은 A가 아닌 B와 D입니다. 2번 C에는 베니오프대가 발달한다. 베니오프대 역시 섭입대에서 발달하는 곳이므로 C가 아닌 B와 D에서 발달합니다. 3번 D에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해령입니다. 따라서 C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되고요. 섭입대인 D에서는 해구에서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됩니다. 4번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C가 D보다 작다. C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이고 D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입니다. C는 같은 종류의 판의 경계이고 D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판 경계이므로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가 큰 지역은 D가 맞습니다. 5번 B와 D는 멘틀 대류에 상승류가 있는 지역이다. B와 D는 섭입대로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아닌 하강부죠. 상승류가 있는 지역은 발산형 경계인 C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해양판 A와 B의 경계와 진앙의 분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이다.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언급했는데 두 판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양판들이라 했습니다. 먼저 어떤 판의 경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 지역은 수렴형 경계 중 섭입대입니다. 섭입대에서는 섭입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판이 섭입하겠네요. B판이 A판 아래로 섭입합니다. 즉 B판의 밀도가 A판의 밀도보다 큰 거죠. 표를 보면 문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두 판의 이동 방향은 서쪽으로 일치합니다. 두 판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텐데요. 만약에 A판의 속도가 B판의 속도보다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가는 A판의 속도가 뒤따라오는 B판보다 빠르다면 두 판은 서로 멀어지게 돼서 발산형 경계가 생기게 될 겁니다. 반대로 A판의 속도가 B판의 속도보다 느리다면 뒤따라오는 B판의 속도가 빨라 두 판은 서로 부딪히면서 수렴형 경계가 생기겠죠. 이 지역은 섭입대가 발달한 지역이므로 A판의 속도는 B판보다 느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판의 속도는 5cm/년보다 작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니은 보기입니다. 판의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섭입대로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판의 경계를 따라 스콕산맥이 발달한다. 이 지역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섭입대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섭입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해구가 발달하게 되고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발생되어 이 마그마가 분출하여 하산지형을 만들어지는데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은 100% 수중이므로 호상열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정리하면 이 지역은 스콕산맥이 아닌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중앙아메리카 어느 지역의 판 경계와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지진의 분포를 보고 판의 경계를 유추해야 하는데요.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륙 분포를 보았을 때 제일 위쪽의 판은 대륙판, 중앙은 해양판, 맨 아래는 해양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진원 깊이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0에서 70km 미만이 천발, 70에서 300km까지가 중발에 해당됩니다. 진원의 깊이 분포를 미루어 볼 때 파란색으로 표시된 해양판과 해양판의 판의 경계는 모두 천발 지진만 발생되므로 발산형 혹은 보존형 경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해양판과 대륙판의 판의 경계에서는 중발 지진도 발생되므로 수렴형 경계라 할 수 있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이므로 이 지역은 섭입대가 됩니다. 섭입대에서는 섭입 방향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므로 섭입하는 방향은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해양판이 제일 위쪽 대륙판 아래를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섭입해야 하므로 중간에 위치한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쪽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판 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 중 가로 방향에 위치한 노란색 선은 전부 판과 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 즉 해령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인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해령과 해령이 끊어지는 곳에 발달하는 보존형 경계, 즉 변환단층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옳은 보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C에서 인접한 두 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동서방향이다. C에서의 두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보면 남북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린 보기고요. 니은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A가 C보다 크다. A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고요. C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서로 다른 유형의 판의 경계인 A가 C보다 큰 것이 맞습니다. 디귿, 인접한 두 판의 나이차는 B가 C보다 크다.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진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C의 경우 인접한 두 판은 모두 같은 해령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사실상 나이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B에서는 경계의 왼쪽에 위치한 판의 경우 아래쪽에 위치한 해령에서 확장된 것이고 경계의 오른쪽에 위치한 판은 위쪽에 위치한 해령에서 확장된 것으로 인접한 두 판의 나이 차가 C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것으로 수렴형 경계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룸 구조론에 대한 수업으로 플룸 구조론,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지진파 단층 촬영에 대해 배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